연준의 결정 6월 거를 지금 먼저 전망해 보기도 했는데 미국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지금 분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일 거예요. 뭐 지금 재무부에서는 6월 1일에는 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제넷 옐런이나 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너 빨리 해라 안 하면 큰일 그러겠다는 난다. 거고 공화당 쪽에서는 메카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두 번 그런 거를 경험했냐. 절대로 양보 못한다. 너것들 부채 한도를 올려줄 텐데 조건이 있다. 뭐냐? 지출을 줄여라. 삭감해라 하는데 그 부채도요. 지출도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거든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재량 지출이거든요. 이 재량 지출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상당히 민주당의 표와 관련이 되는 구석이 많아갖고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수정 헌법 14조가 14조, 있거든요. 네. 그 14조 섹션 5에 보면은 예. 미국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지게 되는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거를 들먹이면서 옛날에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 2011년도에 예. 이거 봐. 14조 수정헌법 섹션 5 있지? 네. 부채 갚아야 된다. 근데 내가 그걸 오늘 오기 전에 읽어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의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갚다 보면은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량 지출을 깎아야 된다. 그게 헌법 14조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 전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둘이서 막 이제 서로 협박을 하겠지만 결국은 국가 부채가 부도가 나는 일 없이 저는 막판에 가서 딜을 할 텐데 네네. 누가 이길 거냐? 저는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뭐 어쨌든 삭감하고 발동 항양해주는 이미 지출을 오케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네. 그 재정 지출을 1%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걸 지금 공화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심하다. 한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재정 지출 줄이겠는데 10년 동안 1%로 하는 거는 너희도 나중에 손해 안 보겠냐. 너희 나중에 집권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좀 타협을 해갖고 네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네네.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팍 뜨는 그런 일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봐서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그랬고 2013년도에도 그랬고 네네. 여러 번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부채는 한바탕 국회하고 행정부 사이에 벌이는 멋진 말하자면 드라마 극이다. 저는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저는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장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의견이 같습니다. 근데 그러세요? 이제 이게 항상 민주당 행정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 철학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역할이 커야 된다. 그리고 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가 충분히 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정책을 그렇죠. 줄여 나가야 된다는 감세를 철학이거든요. 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이 부채 협상 한도 타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무원도 월급 스탑했고요. 그리고 강제 휴직 들어갔고요. 공무원들. 왜냐하면 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임시직들 다 해고했거든요. 한 2-3주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근데 진짜 만일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디폴트로 가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공화당으로 해서 그런 걸 좋아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분명히 어느 정도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타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뭐 유념해 봐야 될 거는 과거에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뭐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일이 일어났는데 충격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그때는 굉장히 저금리였고요. 그리고 QE를 할 때였어요. 돈을 계속 양적 완화를 할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QT를 하고 있거든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령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올 수 있는 금융시장에 주는 어떤 타격이 네.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클 수 있다. 물론 그게 일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네네.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일시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는 이 충격을 알고 있잖아요. 양당이 다 알고 알고 있죠. 있고 예. 대통령도 알고 미국 대통령도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극적으로 그냥 줄다리기 하다가 합의해주는 모양새로 갈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떻게 네. 보면 당장에 뭐 부채를 늘리고 말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철학의 차이고 이게 그렇죠. 삽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면 가령 이제 뭐 앞으로 10년 동안 1%가 아니라 한 2, 3년에 1%로 가자 증가를 시킨다라는 이런 어떤 타협이 되면 부채 한도 협상은 뭐 저는 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여기에 이게 잘못 가면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뭐 지나친 지나친 기우다. 뭐 그렇게 걱정할 수는 있죠. 네네. 금융시장에서 또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또 네. 빨리 타결이 될 거고 그래서 금융시장 여건이 좋아질 테니까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지 이게 진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